자, 오늘 좀 판서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의 토픽입니다. 이 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추석 전후로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퇴사라든지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 자신과의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통 뭐 회사를 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서 이 뭐 동종 업계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 그 저희가 1인 그 교육 CEO 지점을 최근 저희가 지금 2달 정도 했는데 전국에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하고 나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하구나. 정말로 이 다양한 마인드의 사람들이 있고 이전에는 그런 시선들 좀 안 좋게 봤었어요. 안 좋은 게 아니고 나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안 보고 신경 안 쓰게 된 거죠. 근데 나와 뭐 어떻게 보면 나와 생각이 틀리다 이러면 이제 이상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최근에 보면은 이 직원분들과 이제 면담도 꽤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고 있고, 아, 현재 이 친구들의 관심사는 이렇구나.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지. 맞다.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설 추석 전에 왜 이렇게 회사에 보면은 퇴사 이직률이 높을까?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뭐 이제 상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또는 취업 시즌을 누리기 위해 뭐 또는 워라밸 일과 내 삶의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 뭐 등등 이런 뻔한 이유들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좀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를 퇴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유는 그랬어요. 회사의 그 잦은 급여 밀림 현상이라고 하죠. 급여가 자주 밀렸고요. 급여를 지급해주는 날짜도 불안정적인 그런 급여 지급일 때문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뭐 대출도 이제 여기저기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았었고 아무튼 그때 좀 저 포함해서 많은 부장급들 직원분들이 많이 그만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간혹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원분들한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하는 부분을 좀 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볼게요. 굳이 사무실을 출근해야 되나? 집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케이스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뭐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할 때 학교나 독서실 같은 데는 좀 집중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그 반대로 독서실이라든지 뭐 학교 이런 환경이 좀 갖춰진 곳에 있어야지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지 나도 좀 공부가 잘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정말 가지각색일 수 있겠죠. 저는 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재택근무다, 뭐 이제 프리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인식도 좀 많이 안 좋고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 뭐 프리랜서라든지 재택근무 관련 업무 뭐 협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규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7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런저런 노하우가 생겼겠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그 규모가 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7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또 충분히 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서비스적인 부분을 서로 간에 진행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퇴사를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도 이직을 한다라든지 뭐 아무튼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볼게요. 현실적인 급여 부분 케이스? 뭐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뭐 A 회사가 있고 뭐 B 회사가 있어요. 근데 A 회사에서 같은 근무 조건으로 일을 했을 때 25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 B 회사에서는 같은 근무 조건으로 일을 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나는 우리 회사의 의리 때문에 이직하는 건 좀 아닐 수, 물론 이것도 의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뭐 또는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는 좀 액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이때 동종업계로 이직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현실적인 급여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업무를 했을 때 급여를 받아간 액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뭐 B 회사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급여를 잘 지급하는 회사를 찾는 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로는 그래요.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뭐 급여가 밀린 적도 없고요. 너무너무 잘 해주고 마케팅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월세 부분도 뭐 지원해드리고 있고 이런 입에 발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돈 떼먹고 급여를 안 주는 회사를 제가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다. 예, 분명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다음 달까지 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벌써 수개월, 수년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미지급된 회사들 제가 지금 어디 회사라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 별의별 회사,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차마 제가 지금 욕을 못하고 있죠. 전쟁터입니다. 말 그대로. 네, 전쟁터고요. 심지어 이런 회사도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점점 많아져서 최고의 매출이 나왔을 때, 이 최고 매출이 나왔을 때 급여를 줘야 되는데 잠적을 해버리고 급여를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요. 씨를 말려 죽이려는 심보인지 아무튼 별의별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또 보면은 매출을 엄청나게 그 조직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현재 당장 앞만 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앞만 보고 당장 앞에 결과물만 보이다 보니까 이 주변을 보는 시야가 흐려지죠. 같은 매출을 했을 때 2배, 3배 이상 벌어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 회사 가면 이렇다, 저 회사 가면 저렇다. 듣질 않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저 혼자 답답한 걸까요? 아니 뭐 그 회사하고 종속해야겠습니까? 자, 의리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성장 가치가 있고 나는 이 정도면은 나와서 개인적으로 뭐 회사를 차려도 될 것 같아. 충분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1인 CEO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무슨 큰 회사에 이슈가 발생이 되고 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매출을 잘하는 직원은 없어요. 예, 정상을 한번 찍으면은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어 있는 법이죠. 반대로 이제 매출이란 게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오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이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유지 비결이기도 하겠죠. 자, 아무튼 이럴 때 내 주변에서 하나하나 뭐 지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내 매출이 떨어졌을 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때까지 지나온 내 결과물들 뭐 주변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겠죠. 조금 현실적으로 이때 바뀌게 되고 그쯤에서 뭐 이제 한 번쯤은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재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쯤? 네. 뭐 그때 좀 더 좋은 의견, 좋은 조건의 회사와 컨택을 했더라면 지금 더 괜찮았을 텐데 하면서 분명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야, 지금은 나쁘지 않아 하면서 다시 한번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부분이고, 이걸 저는 노동이라고 봅니다. 노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적입니다. 평생 노동을 하면서 할 수 없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진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0년 안팎입니다. 길어야 15년이에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제 남자 여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 기간 내에 기틀을 뭔가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세 번째 케이스로는 뭐 회사의 이제 비전 문제라든지 또는 이 직장 상사, 동료와의 이제 불화로 인해서 이직이나 퇴사라는 케이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뭐 이 회사는 나와 맞지 않아. 생각하는 게 나랑 틀려.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우리 팀장과는 절대 맞지 않아. 우리 부장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야근이 많지?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부속품처럼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큰 변동은 없으실 거고요. 반대로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회사는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 뭔가 좀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은 아닌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해서 바뀌어서 그 회사의 부속품이 아닌 내가 메인으로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확률이 보이신다고 하면은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올해도 분명 설 추석 전후로 회사를 퇴사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뭐든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다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좀 잦은 회사라고 하면 회사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영 방침이라든지 뭐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변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담아서 내용을 좀 이렇게 수기로 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